60세 이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 비타민 덩어리이고 몸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약처럼 작용하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약해지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60대 이후에 무심코 드셨다가는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소중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손상되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60세 이후에도 이런 특정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되거나 당뇨 합병증이 심해진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병원 침대에 눕거나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일을 겪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신장을 녹여버리는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장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콩팥을 지켜서 노후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셨다면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당당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나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요.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4가지 최악의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이미 지치고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펄펄하게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2가지는 무엇인지, 그 상세한 명단과 자연 치유의 비결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충격적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그동안 병원이나 대형 약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귀띔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자연치유와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의료 시스템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병원과 제약회사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약을 처방받아야만 운영되는 거대한 수익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예방은 큰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거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그게 더 무섭고 걱정되시죠.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우리 주변의 흔한 과일부터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실에서 여러분의 식탁 위 상황을 하나하나 물어볼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검사 수치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전문가일 뿐 여러분의 일상을 세밀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음식 속에는요, 병원의 차가운 메스보다 더 강력한 스스로를 고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숨겨진 치유의 비밀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는 전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온 이유이자 오늘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요, 어쩌면 기득권 의료계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저는 끝까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과일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 잔인한 명단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하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던 4가지 최악의 과일 명단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중 대다수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가장 먼저 손이 가던 아주 친숙한 과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신장과 같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인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구멍이 헐거워지거나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릴 이 과일들을 드시면 그 필터에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여름철이면 입에 달고 사는 참외입니다. 여러분 참외 정말 좋아하시지요?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꿀맛 때문에 여름만 되면 박스째로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골 어르신들은 밭일하다가 갈증 나면 참외 하나 깎아 드시는 게 최고의 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60세 이후라면 이 참외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외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크기 한 알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금방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피 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물론이고 심장 근육까지 마비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외는 그 달콤함 뒤에 신장을 녹여버리는 칼륨의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공개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1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 중 하나지요. 하지만 60대 이상의 신장에게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대략 400mg이 넘습니다. 신장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는 것은 마치 낡은 하수구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수구는 막히고 역류하게 됩니다. 신장 세뇨관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이는 곧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권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먼저 생각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통의 맛이자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홍시와 곶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이가 약한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간식이지요. 특히 겨울철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곶감을 하나씩 빼드시는 재미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 곶감과 홍시는 신장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궁극적인 독성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당분과 칼륨은 몇 배로 응축됩니다. 홍시 한 알, 곶감 1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여러분의 혈당을 순식간에 폭발시켰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면 신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굳어버립니다. 사구체라고 불리는 신장의 핵심 여과 장치가 설탕물에 절여지듯 망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에게 곶감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금기식품 1순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과일 자체보다 더 무서운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깎아먹기 귀찮으니 주스로 마시면 똑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과일에서 식이섬유를 전부 제거하고 즙만 짜낸 주스는요, 신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액상 과당 덩어리일 뿐입니다. 씹는 과정 없이 바로 목을 타고 넘어간 과당은 간과 신장에 즉각적으로 도달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주스는 신장 환자들에게는 독약과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무가당 주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았을 뿐 과일 자체가 가진 당분과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과일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 과일들이 가득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사실은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참외나 바나나, 곶감이나 주스가 들어있다면요. 지금 당장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멀리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무서운 진실을 알리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독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독소를 이제는 내 식탁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더 정교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8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과일을 계속해서 즐겨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중에 투석을 권유하며 엄청난 병원비를 청구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전에 스스로의 식단을 고쳐서 신장을 살려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아주 예민한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한 입 먹는 참외 한 조각과 바나나 한 토막이 그 소중한 사구체를 하나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식문화는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신장이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친 신장에 이런 칼륨 폭탄 과일을 들이붓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제는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연 치유의 길로 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왜 이 과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그 무서운 과학적 원리를 더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과일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이제 그 속사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칼륨이 많다거나 당이 높다는 말만으로는 우리 소중한 신장의 위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상세한 원리를 절대 설명해 주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몸의 주인으로서 이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연 치유의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하고 신비로운 혈관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존재인데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가는 미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건강한 60대 성인이라면 양쪽 신장에 약 200만 개의 이런 작은 필터들이 쉼없이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온 이 필터들이 이제는 많이 낡고 얇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고운한지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외나 바나나 같은 고칼륨 과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륨은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 필터가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이 칼륨이 독으로 변합니다. 칼륨은 입자가 매우 날카롭고 거칠어서 낡은 사구체 필터를 지나갈 때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튼튼해서 금방 아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상처난 틈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소변을 보실 때 나타나는 그 무서운 거품, 즉 단백뇨의 정체입니다. 사구체라는 소중한 생명의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비명소리인 셈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과당의 습격입니다.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포도당과는 대사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 곳곳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당은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통풍이라는 병 들어보셨지요? 그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신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산 결정체는 마치 아주 미세한 유리 파편과 같습니다. 이 유리 파편들이 사구체와 세뇨관을 긁으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장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신장은 절대로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곶감이나 홍시처럼 당분이 응축된 과일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에 뜨거운 설탕물을 들이부어 혈관을 녹여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오렌지 주스처럼 액체 상태로 섭취하는 과당은 더 치명적입니다. 식이섬유라는 보호막이 없는 액상과당은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신장의 여과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버립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에 강한 압력으로 물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낡은 신장 혈관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져나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해주며 혈압을 낮추라고만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마시는 주스 한 잔이 신장 혈압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를 간직한 곳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도 신장은 선천적인 기운이 머무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는 겉으로 아무리 영양제를 줘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구체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비싼 영양제나 약을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장을 공격하는 그 날카로운 칼륨과 끈적한 과당의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상세하게 과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포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식단을 바꾸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신장은 더 이상 예전의 강철 같은 필터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아주 귀한 도자기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외 한 조각, 곶감 한 알이 입에서는 달콤할지 몰라도 사구체 속 미세 혈관들에게는 끔찍한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요, 이런 과일들이 우리 한국인의 평소 식습관과 만났을 때 얼마나 더 끔찍한 시너지를 내는지 그 충격적인 콤보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투석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망적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격을 멈추고 신장에게 쉴 시간을 준다면 우리 몸의 놀라운 자생력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과학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의 푸른 잔디 위에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식사 습관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과일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식사 습관과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치명적인 시너지가 우리 신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더 빠르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소금을 아주 많이 섭취하는 민족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김치와 찌개, 그리고 각종 짭짤한 밑반찬들까지 이미 우리 몸속에는 나트륨이 가득 차서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때가 바로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식사가 끝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입가심이라며 아삭한 참외를 깎아오거나 달콤한 바나나를 후식으로 드시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단번에 죽이는 최악의 콤보입니다. 짠 음식으로 인해 이미 높아진 혈압에 고칼륨 과일의 공격이 더해지면요, 우리 신장의 미세혈관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식후에 바로 먹는 달콤한 과일의 과당은요, 우리 혈당을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신장의 필터 구멍을 막아버리고 그 결과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단백뇨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과 당뇨약만 처방해주지만 정작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이 무서운 콤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한다며 식사 후에 바로 오렌지 주스나 홍시를 드신다는 점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들어온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간과 신장에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몸이 붓고 독소가 쌓여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이 붓는 이유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 저녁 식후에 먹은 그 과일 한 조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습관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종착역은 차가운 병원 침대와 고통스러운 투석기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서 병원의 수익을 올려주는 환자로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끝내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지옥 같은 식사 습관을 확실히 끝내겠다고 저와 약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변화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의 끝이라고 당당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망치는 나쁜 습관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여러분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끝이라는 글자를 보며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더 많은 치유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니어분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짠! 음식을 먹은 뒤에 달콤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로 입가심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입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여러분의 신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늦은 시간에 먹는 과일은 신장에게 밤새도록 중노동을 시키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신장도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격적인 습관만 멈춰준다면요, 우리 신장은 놀라운 자생력을 발휘하여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무서운 콤보의 정체를 아셨으니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떤 비싼 명약보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절망에 빠진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하게 살려낼 기적의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지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많이 지치고 상처 입었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 기적의 과일을 식탁에 올리신다면요,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깊은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내려준 최고의 천연 약상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비싼 투석기와 약물만 강조할지 모르지만 대자연은 이미 우리 주변에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을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열쇠가 될 두 가지 보물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전 세계 신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신장 건강의 1등 공신입니다. 제가 왜 블루베리를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신장 필터인 사구체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떠다니며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해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때문에 신장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루베리는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어 신장으로 가는 염증의 통로를 원천 차단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블루베리는 칼륨과 인의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외나 바나나와는 정반대로 신장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영양을 공급하는 기특한 과일입니다. 하루에 한 줌씩 꾸준히 드시는 블루베리는 여러분의 낡은 신장 필터를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는 최고의 천연 재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마치 자석처럼 작동합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과 중금속,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신장에 중요할까요? 장에서 독소가 먼저 걸러지면요, 그 독소들이 피를 타고 신장으로 갈 일이 없어집니다. 즉,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해야 할 힘든 여과 업무를 절반 이상 대신 해주는 셈입니다. 신장에게는 이보다 더 큰 휴식이 없습니다. 또한 사과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사구체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조금 들어있으니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껍질을 얇게 벗겨내고 속살 위주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사과의 그 아삭함 속에는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다시 살려낼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화학 약물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이지만 블루베리와 사과 같은 천연식품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시니어분들 중에서도요, 식후에 참외와 곶감을 끊고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사과를 소량씩 챙겨 드신 분들은요, 불과 몇 달 만에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에 부기가 빠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이 고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격적인 음식을 멈추고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신장이 스스로를 치료한 결과입니다. 자연 치유의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집어드는 그 과일 하나에 여러분의 노후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이 소중한 천연 치료제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신장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블루베리 한 알과 사과 한 조각을 선물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것을 넣으면 병이 생기고 좋은 것을 넣으면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최악의 4가지 과일을 멀리하는 것이 수비라면 지금 말씀드린 블루베리와 사과를 챙겨 드시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이자 보수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다시 맑은 피를 걸러내고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2가지 기적의 과일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80세, 90세까지도 활기차게 산책을 즐기는 건강한 청년의 심장을 가진 시니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적의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100배, 1000배 더 커지는지 그 구체적인 섭취 방법과 자연 치유의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과일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음식을 어떻게 내 몸속으로 모시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듯이 블루베리와 사과 역시 우리 신장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드셔야만 그 치유의 효과가 100배, 1000배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연 치유의 비결은요, 오랜 시간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저만의 보물 같은 지혜이자 진정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발 과일을 입에 넣자마자 그냥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최소한 30번 이상 정성껏 씹으셔야 합니다. 우리 입속의 침은 강력한 알칼리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의 산성 성분이 침과 충분히 섞일 때 비로소 우리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영양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신장은 이미 우리 몸에 산성화된 피를 정화하느라 몹시 지쳐있는 상태인데 대충 씹은 과일이 들어가면 신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과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정성껏 씹는 행위는 여러분의 지친 신장에게 보내는 최고의 사랑이자 따뜻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먹는 시간의 미학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최악의 습관인 식후 디저트 문화를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기적의 과일들은 식사 전 1시간이나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들어온 블루베리와 사과의 영양소는요, 다른 음식물과 엉키지 않고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에 드시는 사과 몇 조각은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장의 기운을 깨우는 최고의 아침 보약이 됩니다. 신장이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점은 차가운 과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과일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은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과일은 항상 먹기 전 1시간 전에 꺼내두어 상온에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비결을 듣고 내일부터 당장 신장에게 쉴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셨다면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를 당당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작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양의 조절입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과하게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작은 한 줌, 사과는 하루에 반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을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것이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신장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정성을 들일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결들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여 여러분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신장관리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뇌리에 쏙쏙 박히도록 단 3단계의 명확한 해결책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어려운 용어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3단계 수칙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오늘부터 당장 새 생명을 얻은 듯 가벼워질 것이며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치유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과감한 비우기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서 신장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4가지 최악의 과일을 당장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여름의 유혹인 참외, 간편하게 드시던 아침의 바나나, 입맛을 돋우던 쫀득한 곶감, 그리고 건강한 줄 알고 마셨던 오렌지 주스를 이제는 과감하게 멀리하십시오. 이것들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이야말로 신장 사구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막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독소를 먼저 차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적의 채우기입니다. 독소를 비워낸 그 자리에 신장의 수호천사인 블루베리와 사과를 채워 넣으십시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사구체의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 속의 독소를 미리 붙잡아 신장의 일거리를 절반 이상 줄여줄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출처불명의 약초보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2가지 천연 과일이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을 다시 펄펄하게 살려낼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자신을 아껴주는 음식을 넣어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을 위한 올바른 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의 식문화를 조금만 뒤로 하고 식후에 바로 달콤한 과일을 먹어 혈당을 폭발시키던 그 치명적인 습관을 오늘로 완전히 끝내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물 대신 신장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신장의 순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안에서 30번 이상 정성껏 씹어 신장에게 전달되는 영양소를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지친 신장에게는 그 어떤 휴식보다 달콤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3단계의 비결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나씩만이라도 제대로 바꿔나가신다면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가벼워지며 온몸에 활기가 도는 놀라운 변화를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나고 싶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명확한 지침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80세, 90세까지 당당하게 인생을 즐기는 진정한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돌본다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상태를 넘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푸른 공원을 힘차게 걷는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저는 매일 간절히 꿈꿉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켰다면요,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댓글창에 가족이라고 따뜻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당당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장이 비명 지르며 보내는 최후의 위험 신호 3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소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평안한 앞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며 매일 아침 약처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단백질 보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달걀이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위장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을 찢어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 사시는 71세 임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보약처럼 드셨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쥐어지지 않고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까지 하셨죠. 검사 결과 체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달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병이 생긴 이유는 바로 달걀과 함께 먹은 잘못된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했던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신장 파괴의 주범 3가지와 반대로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염증을 싹 비워주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달걀 외에 어떤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까? 혹시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지만 내 몸에 맞는지 의심되는 또 다른 음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장을 살리는 달걀 섭취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71세 임영희 어르신의 일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따뜻한 어르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헌신해 오셨고 이제는 은퇴하여 조용히 노후를 보내며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강관리 비법이 바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드시는 삶은 달걀 2알이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해주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으셨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듯이 규칙적으로 달걀을 드시며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은 구체적이고 고통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문 경첩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주먹을 쥐는 평범한 동작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마치 밤새 누군가 물을 주입한 것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조금만 걸어도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 주변을 찔러댔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의 관절에서 은근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와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몸은 더욱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임영희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나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에 좋다는 달걀만 정성을 다해 챙겨 먹었는데 왜 내 몸은 오히려 이렇게 병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눈물 섞인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르신의 체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지표는 정상 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몸속이 마치 과부하가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공장과 같다는 뜻입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내부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계속해서 튀어오르며 조용히 몸 전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역과기 역할을 하는 신장 역시 이 거센 염증의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노년기는 결코 내 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같은 달걀 한 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과 신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희 어르신이 겪으신 이 처절한 과정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만들어낸 경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71세 이명희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다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르신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달걀을 먹는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대사 과정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르신의 식탁은 매우 단정하고 올바른 아침 식사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걀과 함께하는 그 습관들이 맞지 않으면 마치 내부에서 서서히 이물질이 쌓이는 배관 시스템과 같아집니다. 처음에는 물이 아주 잘 흐릅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이물질들은 여러분의 혈관과 위장에 매일 조금씩 쌓여갑니다. 막히고 나서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노년기는 내 몸이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시험하는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올바르게 먹으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지만 잘못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 염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조용히 두 번째 길인 파괴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달걀은 우리가 부엌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완전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특히 60세 이후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병원이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은 달걀이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달걀의 그 귀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소화기관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수기 필터 내부에 끈적한 찌꺼기가 붙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터는 나날이 막혀가고 결국 기계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여러분의 근육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내부의 통로가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이 콜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섭취 방식이 잘못되면 이 소중한 성분조차 활용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에 남는 것은 영양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게 쌓이는 피로감과 염증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식단 하나하나를 점검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병이 커진 뒤에 약을 주는 것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약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고장나서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의 60세 이후분들께서 이명희 어르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달걀을 올바르게 먹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엌에서 스스로 건강을 조절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함께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해온 그 충격적인 범인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속에 독을 채우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명희 어르신의 몸을 소리 없이 무너뜨렸던 그 첫 번째 주범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드시는 과일, 특히 가을이나 겨울철이면 우리네 식탁에 빠지지 않는 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신 후에 입가심으로 단감이나 홍시 한 조각을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건강에 좋은 과일이니 아무 의심 없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지요. 이 탄닌은 우리가 감을 먹을 때 느끼는 약간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서로 강력하게 엉겨붙으면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위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멘트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럽게 돌아가야 할 여러분의 위장 속에 시멘트 덩어리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음식물은 소화 효소에 의해 부드럽게 분해되어 장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이 탄닌 단백질 덩어리는 소화 효소로도 잘 녹지 않습니다. 결국 위장은 이 단단한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위산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 점막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속쓰림이나 복통,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된 음식물은 결국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많은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우리 몸의 마지막 필터인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을 위해 일해온 탓에 필터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독소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는 심각한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걸러내야 할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진흙탕,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희 어르신이 겪었던 손가락 마디의 뻣뻣함과 무릎의 부종은 사실 신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위장에서 시작된 잘못된 결합이 결국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몸속의 염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염증 수치가 높으니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줄 뿐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이 잘못된 만남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달걀과 감은 각각 따로 먹으면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순간 서로를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걀을 드셨다면 최소한 한두 시간, 가능하면 3시간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감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달걀의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감의 성분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대단한 보약이나 비싼 수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명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한 뒤에야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이 잘못된 습관을 당장 멈추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내 몸을 위해 달걀과 감을 함께 먹는 습관을 확실히 끊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1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소중한 약속이자 다짐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약속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을 보며 저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다음 비밀을 공개할 힘을 얻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범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더 무섭게 신장을 파괴하는 두 번째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90% 이상이 매일 아침 이 행동을 반복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범인이었던 감에 이어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충격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을 먹은 직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녹차나 홍차.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에 입안을 깔끔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으며 즐겨 드시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혈액을 묽게 만들고 기력을 뿌리째 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차가 문제가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몸에 이롭지만 달걀 식사 직후에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탄닌은 달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철분을 만나면 자석처럼 강력하게 들러붙어 버립니다. 철분은 우리 몸 전신의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탄닌이 철분을 붙잡아 버리면 우리 몸은 이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마치 공장이 막 가동되려는 순간에 누군가 전원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충분히 들어왔는데 정작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액은 흐르지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몸 전체의 압력이 떨어지는 배관 시스템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가벼운 어지러움이 생기며 기운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넘기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마시는 차 한 잔이 매일 아침에 영양 관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위장의 흡수력이 떨어져 있는데 방금 섭취한 소중한 영양분까지 스스로 막아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달걀을 드신 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소장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단호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껍질이 깨진 달걀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었을 때 달걀 껍질의 머리카락처럼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나 있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며 대수롭지 않게 요리에 사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그런 방식으로 절약을 실천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달걀 껍질에는 자연이 선물한 아주 얇고 정교한 보호막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수많은 세균과 오염물질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철벽 방어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깨지는 순간 이 방어막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 사이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같은 무서운 세균들이 순식간에 침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는 이미 오염의 길로 들어선 상태인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면역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섭취가 고열과 심한 설사, 그리고 위험한 탈수로 이어져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 한 알의 값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소중한 건강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꼭 고치셔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달걀을 사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동입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서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달걀의 천연 보호막인 큐티클층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씻어서 보관하면 세균이 껍질의 기공을 통해 내부로 훨씬 더 빨리 들어갑니다. 올바른 방법은 조리 직전에만 가볍게 씻어서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 세세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늘 바쁘고 의사들은 이미 병이 커진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 부엌의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모든 것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짝꿍들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대구의 이명희 어르신도 이 나쁜 습관 3가지를 끊어낸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막힌 혈관을 청소해주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되살려주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뛰게 만들 첫 번째 구원 투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에 대해 경고해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기적의 동반자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희 어르신이 아침 식단을 바꾸고 나서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안에 이미 있는 아주 친숙한 재료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달걀과 만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지 그 놀라운 화학 반응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초대해야 할 구원투수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왜 달걀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 내부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찌꺼기들을 걸러주는 미세한 거름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코펜이 그냥 먹으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지용성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달걀 노른자가 기적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질, 좋은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과 만나면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흡수율이 서너 배 이상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달걀의 콜린 성분이 혈관 속 기름때를 분해하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완벽한 협동 작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통로를 다시 넓히고 신장의 사구체가 더 원활하게 숨쉬게 만드는 최고의 치유 과정입니다. 두 번째 동반자는 바로 조미김이나 마른 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시지는 않습니까? 60세 이후의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소금을 찍어 먹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과감히 치우고 김에 달걀을 싸서 드셔보십시오. 김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소금 대신 김의 짭조름한 풍미를 즐기면서도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은 달걀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근육으로 잘 전환되도록 돕는 촉매제가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김 한 장이 여러분의 신장에는 훨씬 더 큰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짝꿍은 바로 감자입니다. 아침에 달걀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은근히 쓰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장 보호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찐 감자 한 알을 달걀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위점막에 아주 얇은 코팅막을 형성하여 달걀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강한 위산으로부터 여러분의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더욱이 달걀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C가 감자에는 사과보다 몇 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이 근육의 재료를 공급한다면 감자는 그 재료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활력을 공급하여 완벽한 영양의 퍼즐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음식의 조합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몸속의 염증을 씻어내고 막혀가던 신장의 필터를 다시 새 것처럼 돌려놓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으며 병원문만 두드리는 수많은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치유의 비결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복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복이라는 한 글자는 여러분이 건강한 정보를 나누어 복을 짓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복이라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남겨주신 정성을 보며 더욱 힘을 내어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핵심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할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리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몇 분을 삶느냐에 따라 신장이 느끼는 무게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이 가장 편안해하는 마법의 시간인 8분 규칙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 잘 지켜도 소화불량과 염증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아침 식탁의 지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달걀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3가지 단짝 친구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와 김, 그리고 감자가 여러분의 식탁을 어떻게 치유의 장소로 바꾸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했어도 그것을 요리하는 시간이 잘못되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의 조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조리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해드릴 비법은 바로 8분 규칙입니다. 왜 하필 8분일까요? 6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젊었을 때처럼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강력한 소화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공장의 기계들은 이미 수십 년간 쉼없이 돌아가며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을 삶을 때 노른자가 퍽퍽하고 가루가 날릴 정도로 완전히 익혀서 드시지는 않습니까? 노른자 주변에 푸르스름한 띠가 생길 때까지 삶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에 엄청난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익힌 완숙 달걀은 단백질 구조가 매우 단단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에서 이것을 완전히 분해하여 소화시키는데 약 3시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의 위장은 쉴 틈 없이 위산을 뿜어내고 신장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산물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반면 8분 동안 삶은 달걀은 어떤 줄 아십니까?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의 달걀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데 불과 1시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소화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마지막 필터인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2배로 벌어준다는 뜻입니다. 소화 과정이 길어지면 혈액이 위장으로만 집중되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사구체라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완숙 달걀을 소화하느라 신장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결국 신장 기능은 나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의 이명희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저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살균을 위해서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8분이라는 시간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달걀 중심부까지 열이 전달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사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즉, 안전함은 지키면서도 단백질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위장과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법의 황금 숫자가 바로 8분인 것입니다. 8분을 넘겨서 10분이나 15분을 삶게 되면 달걀 속의 단백질은 오히려 변성되어 흡수가 어려워지고 소화 공장의 과부하만 주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단백질을 챙겨 드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이렇게 조리 시간 8분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결정한다는 세밀한 진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식탁에서 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병이 깊어져서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더 반가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8분의 지혜를 통해 병원 문턱을 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른자가 부드러운 달걀 한 알이 퍽퍽한 달걀 10알보다 여러분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장을 더 맑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최고의 재료 3가지와 최고의 조리 시간인 8분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정보들을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6시부터 7시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아침 일정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이 일정표는 이명희 어르신의 몸속 염증을 싹 사라지게 만든 바로 그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대답할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결정적인 순간이 곧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아침을 기적으로 바꿀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는 단순히 밥을 먹는 순서가 아니라 대구의 이명희 어르신이 몸속 염증을 싹 몰아내고 다시 활기찬 걸음을 되찾은 생명의 리듬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꼭 적어두십시오. 아니면 냉장고 앞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전 6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찬물이 아닌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룻밤 동안 멈춰있던 우리 몸이라는 공장은 매우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윤활유가 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깜짝 놀라 수축하게 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니 반드시 따뜻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단 한 잔의 물이지만 하루 전체를 위한 첫 번째 윤활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오전 6시 10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유의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던 8분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물이 강하게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내십시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할 때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자, 이제 접시에 8분 삶은 달걀 2알과 데친 토마토, 그리고 소금 대신 조미되지 않은 김 2장을 올리십시오.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김에 들어있는 칼륨은 오히려 신장의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사 중의 마음가짐입니다.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서 드십시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달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영양분을 충분히 분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위장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찐 감자 하나를 곁들이십시오. 감자의 성분이 위점막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달걀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위산으로부터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식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식후의 기다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이전에는 절대로 녹차나 홍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달걀을 드신 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달걀의 소중한 철분과 영양소가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신장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만약 감과 같은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시간표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리듬이 매일 반복될 때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은 되살아나고 몸속 염증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 일정표는 여러분의 노년이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을 걷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줄 유일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이 8분 규칙과 오전 6시의 기적을 직접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건강한 리듬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8을 남겨주십시오. 8분 삶은 달걀의 8이자 여러분의 몸이 다시 팔팔하게 살아난다는 의미의 숫자 8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8을 보며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 식단의 완벽한 조화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콜레스테롤 걱정이나 반숙 달걀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속 시원히 답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열쇠가 지금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이 모든 지식들이 단순한 정보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매일 드시면서 혹시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혈관이 막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며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하게 돌아가는 공장으로 본다면 혈중 지방의 대부분은 간에서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며 음식으로 직접 섭취하는 양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침마다 먹는 달걀 2알이 아니라 근육이 힘없이 빠져나가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노년의 무기력함입니다. 기둥이 비어가는 오래된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몸도 단백질이라는 기둥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만 평생 네 발로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일 세이명의 어르신은 이제 무릎 통증의 괴로운 굴레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기분 좋게 산책하십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독한 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아침 식탁을 바꾼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운에 맡기는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부엌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정성 어린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여러분의 식탁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차 마시는 시간을 30분 뒤로 미루고 달걀을 8분 동안 삶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남겠다는 당당한 노년을 보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만약 그 길을 저와 함께 걷기로 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강이라는 글자를 한자 남겨주십시오. 건강하고 강인한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 저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은 많이 아는 것보다 단 하나라도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신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에 가벼움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위해 저는 늘 이곳에서 연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